네, 계속해서 이슈 체크로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얼라이언스 번스틴 자산운용의 유재흥 파트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유럽발 변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브렉시트 합의안 예상대로 부결 처리가 됐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2월에 새롭게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할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먼저 말씀드리긴 사실상 브렉시트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사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중순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되었지만 사실 시장의 반응은 예상외로 침착했고 어떤 면에서는 사실 긍정적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브렉시트 연기 방안이 부결됐지만 시장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이었거든요. 같은 날 브렉시트 재협상안이 통과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적어도 아무런 합의 없이 무질서하게 EU를 탈퇴하게 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저희들도 노딜 브렉시트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합의된 브렉시트 또는 EU 잔류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브렉시트 이후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특히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과 미국의 물가 추이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갈등 구조는 사실 단순한 갈등 상황을 넘어서서 실제 글로벌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게 된 것도 상당 부분 이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무역 갈등이 어떤 형태로 전개될 것인지 사실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부정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들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과 중국 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긍정적인 신호들도 다소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 다른 호재는 무역 갈등 등으로 둔화된 중국 경제 성장률을 떠받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다양한 재정 정책 또는 통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적극적인 부양책이 발표됐다라는 점은 고무적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변수는 미국의 물가 추이인데요. 올 들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강한 상승 랠리를 보인 배경에는 앞서 말씀드린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 해소의 가능성 이외에도 미국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정이라는 또 다른 호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이처럼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성장 둔화 가능성 등도 들 수 있겠지만 최근 미국의 물가 압력이 상당히 완화되었다라는 점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도 최근 미국의 경기 확장세의 둔화와 유가 급락 등에 따라서 올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2.3%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올 한 해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임금 상승이 견인하는 수요 견인형 물가 또는 유가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경우에 향후 연준의 통화 정책 속도에 또다시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이머징 시장 등 위험 자산 시장에 매우 불편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와 관련이 있는 글로벌 변수들에 대해서 쭉 도움 말씀을 주셨고 최근에 채권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채권형 펀드로 지금 8거래일 연속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는데 채권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주신다면 어떻게 주시겠어요? 투자자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위험은 좀 줄고 수익률은 좀 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사실 모든 투자자들이 바라는 것이지만 사실 현실에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위험하고 수익은 사실 일반적으로 정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성공적인 채권 투자, 특히 성공적인 해외 채권 투자를 위해서 두 가지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고수익 채권이라든가 이머징 채권 등 이른바 좀 금리가 높은 고금리 채권 투자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이라는 것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시간 경과에 따라 채권 본연의 이자를 누적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과거 통계를 분석해보면 고수익 채권의 경우 현재 매수 시점의 금리 수준이 해당 투자자의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 환산 수익률과 매우 유사하게 일치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5년이라는 투자 기간이 쉬운 기간은 아니지만 그 기간 동안 누적된 인컴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 시간 경과에 따라서 긍정적인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철저히 분산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분산이라는 게 종목이든지 산업이든지 국가 등에 대한 분산, 또 그런 것들도 포함하고 있지만 물론 채권 시장 내 두 가지 큰 위험인 이자율 위험과 신용 위험도 분산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은 만기에 정해진 이자와 원금을 분명히 받게 되지만 부도가 발생할 경우에 원금을 전부 잃어버릴 수 있는 소위 비대칭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자산입니다. 상승과 하락 잠재력이 모두 열려있는, 위아래로 모두 열려있는 주식과는 분명히 다른 자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관리하면서 이자를 수취할 수 있도록 반드시 분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식보다는 안전자산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채권 쪽으로도 분산 투자를 하는 관점이 현재로서는 유효한 투자 전략이다라고까지 들어봤습니다. 얼라이언스 번스틴 자산운용의 유재홍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